딱 3개 썼습니다. 뭐? 아 진짜? 아니 왜 수시 6장 중에 3장만 썼어? 왜 안 썼어? 진짜 왜 안 썼지?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수능 성적표를 다 받고 혼돈의 시간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정시 시즌이 돌입이 됐습니다. 정시가 끝날 때까지 유니브클래스가 다양한 변수,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신청자가 왔는지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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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아고등학교 3학년 이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원이 엄마 윤희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시예요. 정시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은 있어, 그치?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근데 그거 외에도 어떤 고민들이 조금 있을까? 육모 때 시험을 조금 잘 본 걸로 수시보다는 정시를 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정도 라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길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못 간다면 중앙대, 시립대 이 정도는 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참 애매하다까지가 현재의 고민. 그러면 또 다른 고민이 있을까, 지원아? 이건 당연히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고.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반수를 해야겠다고 살짝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수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화학 5원 그런 과목 같은 거 버리고 사탐원을 했을 때 유불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어머님은 이거 외에도 하시는 고민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정시가 다 끝나서 이제 점수도 다 받아왔잖아요. 그걸로 이제 가나다군 이렇게 쓸 때 어디를 써야지 최적으로 잘 쓰게 될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고민. 그러니까 가장 정시의 기본 오브 더 기본 고민이기는 한데 그 전에 먼저 원픽 대학과 학과가 있을까? 이제 수능을 보기 전에 현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제 한양대 컴퓨터공학과가 적절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이번 수능에서 그 어쩌다 보니까 한양대를 이제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제 한 서울시립대 컴퓨터공학과가 한 그 정도가 적절하지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지원 학생 얘기했어요. 내가 하필이면 육모를 너무 잘 봐가지고. 네. 혹시 육모 어떻게 봤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 전부 다 기억나요. 국어가 100분위 96에 1등급 떴고요. 그다음에 수학이 100분위 98에 1등급 떴죠. 그다음에 영어가 좀 망해서 3등급 떴죠. 아유, 이때는 육모가 3이 망한 건 아니지. 그다음에 물리원이 100분위 95에 1등급. 그치, 그때 물리 좀 쉬웠으니까. 그다음에 화학이 98에 1등급이었어요. 영어 3을 제외하고 언매, 미적, 물원, 하원이 모두 다 1이 나온 상황.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잘 공부를 하면 이거를 유지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부모가 궁금해지는 거야. 아니, 부모는 근데 어떻게 이제 나왔어? 근데 하지 말고 얘기해봐. 원매가 100분위 95에 2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수학이 98에 1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영어가 1등급이었고 물리가 100분위 83에 3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화학이 100분위 92에 2등급이었어요. 부모는 육모에 비해서는 일단은 조금 편차가 있었죠. 가탐의 편차가 좀 있었는데 구모 때는 물리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와서 이거는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런 거지 내 실력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원점수가 아마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치? 몇 개 틀렸니? 물리원이 2점짜리 하나 틀려서 그치, 그치. 48점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두 개의 성적으로 이 친구는 수시를 어떻게 썼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일단은 성균관대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면접 있는 걸로 하나 썼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소프트웨어학과 하나 썼고요. 그다음에 시립대도 컴퓨터학과 면접 있는 걸로 하나 썼어요. 또 딱 3개 썼습니다. 뭐? 아 진짜? 논술을 써놓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3개? 야, 이거 누구든 안 말렸어? 아빠랑 엄마는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당시 어떠셨어요? 얘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저도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게 제 수능 성적이 너무 자만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치? 선생님이 이제 정시 성적 딱 육모만 보고 좀만 더 가면 서울대 통계학과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이제 달콤한 말만 듣고 이제 좀 쓴맛은 한기로 흘려보내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들린 거야. 그러면 한번 바로 내신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볼게요. 일단은 전교과 2.51, 국수형 과만 하면 2.53, 거의 똑같아요. 자, 근데 지금 과목의 구조를 보면 국어하고 영어가 좀 낮아요. 그래서 국어는 3.76, 그 다음에 영어가 3.0, 과학이 2.25, 근데 수학이 1.32예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아까 컴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지금 과목의 구성으로도 컴 베이스로 쓰는 과목의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 역량에서의 과목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수학의 포인트가 되게 높은 친구라서 생기부가 동아고의 보통의 수준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산공이나 수학과를 쓰면 고대 정도까지는 해볼 만한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냥 학업우수는 썼어야지. 아니 왜 수시 6장 중에 3장만 썼어? 왜 안 썼어? 진짜 왜 안 썼지? 아유, 이게 진짜 완전 환장하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3장만 썼네? 3장만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대랑 시립대는 이제 광탈했고요. 그치. 왜냐면 요 학교 라인은 정량평가의 내신을 조금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이제 1차는 붙었거든요. 근데 워낙 1단계 7배수라서 배수가 그러니까. 그래서 요건 1차는 붙고 시험은 보러 갔다 왔어? 떨어져도 이제 체험은 해보자. 그렇지, 경험을 노말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 7배수 안에 들어서 시험은 봤지만 아 이거는 내가 힘들겠다. 나는 결국 이제 정시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수능은 어떻게 봤냐? 국어가 이제 100분이 92로 2등급 떴고요. 그다음 수학도 97로 1등급 떴고요. 그다음에 영어가 2등급이고 물리가 100분이 96에 1등급이었고요. 화학은 100분이 81이거든요. 3등급 떴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물리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수능 날에. 화학에서 이제 10번짜리 거기서 계산을 자꾸 실수하면서 그 문제에서 한 3분인가 4분인가 썼거든요. 근데 답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제가 구한 답이 20분의 1이었어요. 선택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감각적 직관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5분의 1로 갔어요. 그래서 10번은 찍어서 맞췄는데 그 여파 때문에 결국 44점이 떴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화학이 문제다. 그래서 바로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잠실역 이런 데 가서 방황하고 서점에 가서 이제 다음 연도에 책 뭐 살지도 한번 보고 수능 당일날. 그때까지도 실제로 제가 재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와서 집에서 채점을 했거든요. 딱 7문제를 채점했는데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튼 좀 잘 추스렸어요. 가구는, 나구는, 다구는 어떠한 구성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안이 혹시 있을까? 제가 가구는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생각했고요. 중앙대 AI 학과가 그다음에 나구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를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다구는 이제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이제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수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때의 재수 생각은 어느 학교까지 합격했을 때는 재수 생각이 없는 걸까? 서성한까지 붙으면 재수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대나 시립대를 가게 되면 재수는 할 것 같다고? 네, 재수는 할 거예요. 반수에 가깝죠. 시립대를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나? 제가 고3 때 메가 패스랑 대성마을 맥 패스를 샀단 말이에요. 합치면 100만 원이거든요. 엄청난 거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패스를 늦게 사가지고 환급 가능 대학이 시립대까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시립대가 마지노선. 네. 저는 너무 재밌어요. 남의 자식이니까 재밌죠. 그잖아요, 못 어머님. 살겠어요, 저는. 근데 어머님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아, 미치겠어요, 저는. 그때 그러다 뭐라 그러셨어요? 네? 몰라요, 저는. 야, 그냥 일할 거면 군수해. 아,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진짜로? 네. 군수를 하려면 육군은 너무 그 환경이 빡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군을 가야 한다고. 그치, 공군을 가야 돼. 되게 많이 알아본 거예요. 생각을 한 거야, 구체적으로. 여튼 이 친구는 어머니 재수를 고정값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어떠신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좀 아쉽고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반수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반대하시지만 본인의 확고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뭐 군수를 하고 막 뭐를 하고 해서 생각하는 너의 최종의 목표 대학은 어딘 거야? 최종 목표 대학은 국립서울대학교입니다. 그냥 서울대는 무슨 과여도 상관없어? 아니, 근데 철학과도 솔직히 철학과도 좀 낭만이 있지 않나? 근데 요즘에는 어머니 그렇잖아요. 저희 때랑 워낙 달라서 이렇게 확고하게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고3 때도 공부를 그렇게 못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나는 응원해.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원 학생은 문제 푸는 스킬이나 문제 푸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상황을 쭉 보면 급하면 또 원래 본인의 습관이나 성향이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저도 현역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지원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느 정도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학원을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지원이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종합학원이 강한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추천을 해보고 싶은데, 이유가 여기가 당일 깨기 학습법이라고 있어요. 하루에 한 과목을 개념부터 심화, 그 다음에 과제까지 마스터를 한 다음에 당일날 테스트를 봐.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개념은 어떻게 됐는지, 문제풀이는 어떻게 했는지를 피드백까지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가 매일 깨기 학습법이라는 것도 있어. 메인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 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전 과목을 복습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둘 다 잡는 거지. 그래서 미션 수행 여부를 매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미흡하면 그것을 다시 하고, 될 때까지 계속 시키는 분위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당일 깨기와 매일 깨기를 합쳐서 매주 매월 너가 취약하고 약했었던 거를 다시 잡아내서 또 풀게 해. 그래서 총 4번을 계속 반복하게 해주는 거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직접 하려면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나 또 이거 놓치고 그냥 앞으로 달려갈 뻔했어. 자각을 시켜주는 게 지원이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시는 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가군, 나군, 다군이 있단 말이야. 우리 큰 틀로 한번 보자. 만약에 가나군을 성한 쓰는 애들도 있어. 선생님이 볼 때. 이럴 때는 이 성한을 어디든 붙자 전략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군의 서성한은 항상 되게 추합률이 높아. 되게 추합률이 높아도 입결이 되게 많이 내려가진 않아. 구조상 그래. 그래서 한양대나 이런 데가 여기에 높은 과들이 꽤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지. 반면에 가군의 성균관대 한양대는 어차피 연고 안 쓰고 서울대 못 쓴 애들이 여기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원율이 높지 않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 특성상. 그러나 성적의 충원율이 낮다고 높지는 않아요. 기본적 구조예요. 이 서영고 서성한. 올해는 여기에 의대가 여튼 331명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일반 전형으로. 늘면서 이게 다군으로는 거의 안 갔고요. 오히려 다군에 있었던 인하대가 가군으로 와버리면서 가나군의 의대가 아주 많이 풍성해진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군에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는 안정권인 친구들이 서울대를 쓸 거냐, 늘어난 인원의 의대를 쓸 거냐를 고민할 거야. 결국 뭐냐면 나군이 서울대를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아이들 중에 서울대랑 합격할 수 있는 입결이 비슷한 의대가 그쪽에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쓸 거냐, 의대를 쓸 거냐에 따라서 서울대의 입결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떨어지면 연고대도 떨어져. 이렇게 되는 도미노적인 구조가 올해는 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서성한까지는 영향을 미쳐요. 소프트웨어나 창의 ICT를 둘 다 열어두고 해. 원래 소프트웨어는 안 되는 건데 올해는 이 소프트웨어를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창의 ICT보다 더 여유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구조상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둘 다 열어두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점은 가군하고 나군에서 어디를 무조건 붙는 걸 쓸 것이고 어디를 좀 그래도 스나로 질러볼 것인가. 얘는 스나로 오래 써야 돼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한양대가 몇 개 과밖에 안 되는 구조지만 올해는 서성한까지는 하락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의대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경우의 수상 가군이 조금 더 스나에 배치를 하는 게 너한테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아. 선생님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가군의 성대 한양대를 다 돌려보고, 너는 어차피 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높은 과에서 펑크 날 가능성이 올해는 좀 더 높아. 그래서 여기에서 스나를 잡아라. 대신에 나군은 웬만하면 여기는 안정을 잡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 안정을 잡는다고 하면 결국 중앙대는 에너지 시스템 정도가 안정일 거고, 시립대를 쓰면 컴퓨터나 전장컴이 안정으로 잡히는 친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립대가 이번에 1월 2일 마감이잖아. 그러면 시립대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는 좀 몰라요. 그러니까 1월 3일 날이 올해 다 정시 원서 마감인데 요 라인 서성한 중경외시 건에서 이걸 하루 앞당기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경희대 건대였는데 이번에는 시립대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시립대가 작년에 결과가 좀 빡빡했어. 그래서 시립대가 느슨해질 수도 있고 가능성이 존재해. 왜냐면 너 생각해봐. 너 같으면 2일날 시립대 마감이고 3일날 서성한 경건 마감이야. 2일날 시립대 쓸 수 있겠어? 그게 심리적으로 쉽지 않거든.
그래도 구조적으로 볼 때 선생님의 추천은 가군을 조금 상향 전략과 나군을 조금 더 안정 전략을 쓰는 게 선생님의 추천한. 올해의 경우는 작년과 달리 1월 2일 날 마감하는 학교가 있고요. 3일 날 마감하는 학교가 약간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2일 마감 학교와 3일 마감 학교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내년에 원서를 쓸 때는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이가 제 아들이면 사탐런을 하라고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물어나오니 올해의 난이도로 내년에 또 나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탐 가탐은 난이도를 예상하지 말라고. 올해 사탐이 맞물려서 좀 어려웠을 뿐이야. 처음 있는 일이잖아. 사탐이 50점 만점에 1컷이 없는 유일한 해잖아. 그게 내년에도 이렇게 될까? 내년엔 사탐이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죠. 쉽게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 쉽게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탐이 어려워서 통합변표가 나왔는데 사탐 가탐 변표 따로 주고 그게 한 2점 정도 벌어지면 그러면 조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탐론을 하라고 선생님도 추천하는 애들이 있어. 너는 추천은 안 할 것 같아. 그냥 담아줘, 화원을. 그게 더 빠르지 않냐고. 어머니 오늘 아주 지원이의 다양한 얘기와 저의 많은 얘기를 옆에서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오셨는데 좀 소감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니. 궁금한 점을 선생님이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많이 알게 돼서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우리 지원이는? 그 정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몰랐거든요. 군이 군끼리 미치는 영향 이런. 그치, 간하고는 특히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탐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괜찮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